자, 다음 우리를 기다리는 지문은 아버지의 땅. 참고로 당시 수능을 모고를 준비하던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이 아버지의 땅이란 작품도 역시 어디 갔어? 어디 갔니? 여기 있다. 오케이. 이 작품도 역시 연계 작품이었습니다. 연계가 되어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시작을 했었겠지. 근데 우리가 구모평 때 선생님이 설명 살짝 했었는데 지문을 통째로 들고 오지 않았니라고 말했던 거랑 달리 여기서는 좀 다른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연계 작품이니까 보기에서도 문제 출제용 보기를 줬겠죠? 그러니까 굳이 읽지 않고 바로 작품으로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치고 들어가면서 어떤 식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인물과 사건과 배경 찾아가 봅시다. 자,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봐보세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뒤에 기억부터 미음까지의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묻는 문제가 있었지. 참고로 그 문제가 있다면 이런 문제들은 기억이 있으면 바로 위에 선지를 하나 해결하고 오고 이런 식으로 풀어도 좋아. 자, 가보자. 어머니의 변명은 하면서 얘기가 시작됐어요. 일단 등장인물 1, 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뭐에 대해서 변명을 하셨답니다. 근데 그 녀석은 끝끝내 누구?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를 못했어. 자, 나의 마음의 핵심이고요. 내가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그 변명이 있었는데 그 녀석은 어머니가 그렇게 변명을 해주셨더라도 내 마음은 여전히 문제가 있었대요. 오케이? 그럼 무슨 문제인데? 그 후로 나는 좀처럼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던 거야. 오케이? 그 변명의 대상은 누구였던 거야? 아버지였지. 인물 관계도 어려울 거 1도 없습니다. 그죠? 오케이? 내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도대체 아버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자. 뜻밖에도 아버지의 죄를 순순히 시인하는 그녀. 그는 어머니겠죠? 그녀의 한마디가 내게는 그토록 엄청난 충격으로 깊이 남겨졌던 탓이래요. 자, 이 색깔 좀 바꿔야겠다. 충격. 화자의 정서, 태도를 말하는 단어 아닌가?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겠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에게는 뭘로 다가왔다?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충격의 단어를 맞긴 좀 해봤어.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아버지의 그 죄라는 것을 내 스스로 함께 나누어 지니고만 느낌이었고 그 때문에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나는 눈빛이 깊고 어두운 아이가 되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 음침하고 음습한 아이. 그렇죠? 뭔가 좀 무거운 아이. 그런 느낌이 들고 있다는 얘기죠. 얘들아, 밑에 있는 기억 바로 가자. 방금 읽었으니까 바로 풀 수 있잖아. 서술 방식 문제야. 참고 하나만 알아두자. 요즘에는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특정한 부분에 나타난 특징을 묻는 문제로 바뀌어가고 있어. 옛날 기출 보면 작품 전체의 특징을 물어봤거든. 요즘엔 이렇게 부분이야. 자, 어렵지 않아요. 나의 지각 내용을. 지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알고 깨우친 걸 말하는 거지. 내가 지각한 내용이 뭐죠? 아버지에 대한 대응 어머니의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나가 서술한 상황 맞니? 내가 서술하고 있잖아. 그래서 인물은 나고요. 서술자 나가 겹쳐 있잖아. 오케이지 그러면. 되게 뭐가 있어 보이지만 실은 별말 아니었어. 그쵸? 오케이. 자, 별말 아니었으면 별말이긴 한데. 자,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시고요. 다시 계속 갑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론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은 저주처럼 내 곁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자, 아버지는 무서운 환영이고요. 저주 같았습니다. 자, 옆에 좀 잠깐만 써볼게요. 무서움, 환영이고요. 저주입니다. 정리하자면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뭐였다? 부정적이었다는 거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나에게는 부정적인 대상인 거야. 됐어? 계속 갑니다. 그는 언제나 시커먼 어둠 속의 저편에 숨어서 봐봐. 어둠 저편에 있고요. 음산하게 그지없는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고 있었지. 그는 어디에나 숨어 있었고요. 내 어릴 때 이따금 고개를 디밀어 들여다보곤 하던 마루 밑 저편 깊숙이 도사리고 있었던 그 까마득한 어둠 속에서도 그 어둠 속에서 술술 기어나오던 그 눅눅하고 음습한 냄새 속에서도 내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그 사내는 누구? 아버지. 아버지는 핏발선 눈을 나를 번뜩이며 나를 쏘아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나한테 무서운 존재인 거야. 그지? 됐어?
근데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는 화가 많은 사람이었어. 그 뜻이 아니라 아버지에서 뭔가를 막 말을 해줬던데 그 얘기를 들은 나는 아버지에 대한 그 충격 때문에 아버지가 무섭게 인식이 돼버린 거야. 아버지는 무서운 존재야.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그죠? 자, 그리고 그건 어디서 묻었는지도 모르겠는,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까지 지워지지 않는 뭐처럼 핏자국처럼 내게는 저주와 공포의 낙인으로 깊이 박혀 있었다. 저주와 공포. 오케이? 부정적인 명사다. 그리고 그 낙인을 가슴에 지닌 채 그러니까 나는 끝끝내 나를 휘감고 있는 어떤 엄청난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으로부터 영영 벗어날 수 없었다. 심지어 뭐까지 느꼈다고요? 빨간색으로 맞았어야지. 죄악감과 불길함까지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다 이딴 식이야. 됐니? 자, 그런데 중략 부분이 보이죠? 중략입니다. 나와 부대원들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무슨 상황인 거야? 성인이 된 나를 말하는 거야. 지금 요 장면은 내가 어릴 때 얘기를 했었잖아. 그쵸? 어릴 때 아버지가 왜 무서운 존재가 됐는지를 설명했던 거고, 이제 나는 성인이 돼서 부대원들이라는 얘기를 받고 훈련을 하고 보니까 어디 간 거야? 군대 간 거지. 언젠가 가겠지 우리도. 자, 난 안 가서 천만 다행이고요. 야, 요즘에는 군대 월급이 몇백 한다며. 월급도 몇백하고 뭐 핸드폰도 쓸 수 있고요. 선생님 이등병 때 월급이 8,900원이었는데. 진짜로. 월급이 8,900원. 그리고 선생님은 참고로 GOP 있었거든. GOP라서 생명수당 받았어요. 생명수당 50원. 내 생명의 가치 50원. 오케이? 그게 승질 나죠. 네, 아무튼 간에. 그래서 50원씩, 하루에 50원씩 나오니까 생명수당이. 그죠? 그러면 이제 며칠치 모이면 되면 이제 일주일에 350원이, 57에 35, 350원이 모이는 거잖아. 일주일에. 그러면 그 350원이 되면 그 면세로 돼 있는 오렌지 봉봉 하나 사 먹을 수 있었어. 딱 그 정도 돈이야. 내 생명의 가치는. 아무튼 간에요. 자, 훈련에 대비해서 참호를 파다가 발견한 유해가 있었습니다. 유해를 인근 마을의 노인과 함께 수습하면서 매장하는 일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훈련하려고 밑에 이제 여러분들 왜 요즘에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다 참호전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다 땅굴 파느라 바빠요. 근데 수습하고 매장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갑니다. 두개골과 다리뼈를 꼼꼼히 문질러 닦은 뒤 노인은 몸통뼈에 묶인 줄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라고요? 자, 먼저 노인 나왔으니까 똑그라미 한번 쳐주고요. 이 노인이 하고 있는 일은 몸통뼈에 묶인 줄을 풀어내기 시작. 자, 중요한 건 여기죠. 묶여있던 줄을 풀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실은 이 시신이 묻힐 당시에는 줄에 묶여있었다는 얘기겠지. 그치? 완강하게 묶인 매듭은 마침내 노인의 끝에서 풀려졌고 금방이라도 쩔꺽쩔꺽. 얘들아 이런 거 뭐라고 불러? 음성, 상징어, 생동감, 현장감, 사실성. 그지? 쇳소리를 냈던 철사줄은, 밑줄 쳐볼까? 철사줄은 싱싱하게 살아있었어. 야, 철사줄이 싱싱하니까 맛있겠다. 그게 아니겠지 설마. 이 철사줄은 뭔가 잔인함, 잔혹함을 상징하는 거겠지. 죽은 시체에서까지 그 싱싱함을 보여주는 철사줄은 어떤 뭘까? 죽음으로 인한 잔혹함? 잔혹한 죽음?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걸 거야. 살을 녹이고 뼈까지도 녹슬게 만든 그 오랜 시간과 땅 밑의 어둠을 끝끝내 견뎌내고 그렇듯 시퍼렇게 되살아가 나오는 그것. 뭔데? 철사줄의 놀라운 끔질김과 내곡성이 언뜻 소름 끼치도록 무서움증을 느끼게 했어요. 자, 잠깐만 여기다 써보자. 여기 이어서 써볼게요. 자, 현재 상황이 바뀌었어요. 자, 현재의 나는 뭘 하고 있습니까? 노인과 함께 유해 발굴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유해 발굴을 하다가 뭘 봤죠? 철사줄을 봤습니다. 근데 이 철사줄이라는 소재는 역시 무슨 이미지를 보여줬어? 여기 써줬던 거죠. 무서움증이었죠. 오케이. 무서움의 대상입니다. 뭐랑 비슷하지 않냐? 아버지랑 비슷하네요. 그죠? 이해되지? 자, 무서움의 대상인 철사줄을 봤어. 노인은 손목과 팔에 묶인 결박까지. 야, 다 묶어놨네. 몸도 묶었고 손목에 있고 팔목 다 묶어놨네. 그죠? 결박까지 다 풀어낸 다음에 허리를 펴고 일어서더니 줄묶음을 두고 저만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장면. 그가 허공을 향해 그것을 멀리 내던지는 순간
순간. 오케이? 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철사줄을 노인이 던져버렸죠. 아니, 여기다 쓰자. 철사줄을 노인이 던짐이라고 하니까 그와 동시에 뭐가 떠올랐어?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야. 어머니, 그냥 미리 쓸게. 정화수를 떠놓고 간절히 비는 모습이 떠오르는 거야. 즉, 방금 뭐가 날아간 거야? 무서움이 날아가 버린 거지. 아버지를 향했던 뭔가 이 알 수 없는 저주와 두려움, 무서움, 그런 이미지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핑하고 갑자기 같이 날아가 버린 거야. 그러면서 그 내가 무서워서 보지 못했던 그 뒤에 있던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어머니의 모습이 뭔데? 가봐. 나는 까닭 모르게 마당가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는 어머니의 가녀린 목줄기와 그녀가 아침마다 소반위에 떠올리고 나던 하얀 물사발이 아파에 떠올랐다가 쓰러져 버리는 것이었다. 자, 생각해보자. 어머니는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거야?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걸까? 생각해봐. 배경 지식이 없어도 야, 이 작품 속에 등장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겠지. 오케이? 물사발이 뭘 상징하는 거거든? 간절한 기도를 상징하는 거거든. 기원. 보통 옛날 어르신들이, 어머님들이 자식이 무탈하길 바라는 마음에 하는 대표적인 행동이 새벽같이 그 첫 물 있지. 새벽에 그 고요하게 담겨 있었던 그 첫 물을 살 떠와서 그거를 정화수로 해서 올려놓고 장독대 앞에서 그냥 비는 거야.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제발 큰일 없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였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나는, 자봐, 이제 니은이야. 나는 담배를 한 대 피워 물었어. 갑자기 머릿속에 복잡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철사줄을 던졌구나 그러고 말고 있는데 지금 나는 철사줄을 던지는 게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에 덮여 있었던 두려움이 던져지는 순간이었거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보다 그만큼 동시에 내 머릿속에 남아있던 건 뭐지? 어머니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렸던 존재라는 게 이제 갑자기 깨달아진 거야. 그러네? 나는 아버지가 무서웠는데 어머니는 그 아버지를 계속 기다렸던 거네? 이해되고 있어? 그러면서 말합니다. 멀리 메마른 초겨울에 야산이 헐벗은 등을 까놓고 죽은 듯 엎드려 있었고 사위, 무슨 뜻이야 사위? 주변은 온통 잿빛의 풍경이었죠. 핑 하고 현기증이 일어납니다. 현기증이 일어나면서 다음 문장이 뭐였어? 광주리를 머리에 인 어머니가 모래밭을 걸어오고 있었다면서 뭘 보기 시작했죠? 환영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자, 환영인데 환영을 보기 전에 또 잠깐만 니은 좀 체크하고 가자 얘들아. 니은 가자. 얍. 2번 서술의 주체를 알 수 있는 표지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대요. 뭐 말하는 겁니까? 나지 뭘 고민을 해? 나잖아. 나가 제시되어 있어서 서술자 누구야? 나고요. 지각의 주체, 지금 뭔가 그 어머니가 느껴지고 감각을 느끼고 있는 존재는 또 누구죠? 나잖아. 나랑 내가 지금 뚜렷이 구별되는 거야? 아니지. 그러니까 답이 2번이지. 이렇게 푸는 거지. 되셔요? 그래요? 자, 간단했죠? 그런 문제였습니다. 환영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광주리에 머리를 인 어머니가 모래밭을 걸어오고 있었다. 돌돌거리며 흐르는 물소리를 거슬러 강변 모래밭을 어머니가 혼자 저만치서 다가오고 있었고요. 모래밭은 하얗게 햇살을 되받았으며 은빛으로 반짝입니다. 허리띠를 질끈 동인 어머니의 치맛자락이 흐느적이며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었죠. 나는 햇살에 부신 눈을 가늘게 오므리고 줄곧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다! 꿈속에서처럼 나는 그녀의 뒤를 바싹 따라오고 있는 한 사내의 환영을 보았다. 누구? 아버지. 자, 어머니의 환영과 아버지의 환영이 겹치기 시작하는 중이에요. 오케이. 언젠가 어머니의 낡은 반다지 깊숙한 옷가지 밑에 숨겨져 있던 액자 속에서 학생복 차림을 서 있던 그 영락 없는 그 사내.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었냐면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 무슨 신혼생활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초반에 학생복을 입고 어디로 갔던 걸까? 어디론가 멀리 떠나버린 거였네. 그쵸? 근데 참고로 이건 뒤에서 나오겠지만 전쟁인데 전쟁. 전쟁 학도병으로 간 거야. 학도병 뭔지 알아요? 학생 병사. 쉽게 말해서 총알바지예요. 그런 걸로 갔던 거야. 그래서 자 얘들아 잘 생각을 해봐. 나는 도대체 왜 아버지를 저주와 공포와 무서움으로 느꼈을까?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엄마를 슬프게 하는 사람. 엄마를 간절히 기다리게만 하는 사람. 엄마를 괴롭혔던 존재. 아버지가 있었다면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겠지, 머릿속에. 그런 것 때문에 어머니가 아버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너희 아버지는 언젠간 돌아오실지도 모른다고 난 생각해. 하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게 살고 있는 건 맞단다. 우리 같이 힘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내 생각이 맞네? 내 생각이 맞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감각도 맞는 거겠네 하면서 아버지가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야, 어릴 때.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공포가 떠올라 버린 거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가려져 있었던 거지. 근데 방금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죽음. 전쟁으로 인한 죽음과 그 죽음으로 인한 공포가 어디론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내 머릿속에서 그게 연상정립이 된 거야.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거치고 나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은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게 그쵸? 이해가 되고 있는 거지. 됐어요? 갑니다. 나를 여기서부터 넘어갈게.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 남겨놓은 채 그걸 우리가 유복자라고 부르죠. 뱃속에 남겨놓은 아이란 뜻이야. 유복자로 만들어 놓은 채 어느 바람이 못이 부는 날 산길을 타고 지리산인가 어디로 이거 봐요. 빨치산인 거죠. 이거 게릴라 활동했다는 거야. 군대야 군인. 황황히 떠나가 버렸던 사내. 창백해 보이는 뺨에 마른 몸집의 그 사내가 어머니와 함께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다. 놀란 눈으로 풀밭에 앉아 나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요. 쭉 있는데 가까워지는 듯 하더니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어졌고 이때 그냥 모래밭 위에 어머니가 찍어내는 발자국만 유령처럼 끈질기게 반열에 발꿈치 뒤를 따라오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어머니가 사부작 걸을 때마다 어머니의 발자국만 남을 뿐 아버지가 없더라. 즉 함께 있었던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라져버린 상황이 이제 내가 인지가 되는 거야. 어머니 혼자 걸어오셨을 그 힘든 삶의 여정이 보인다는 거지.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이야. 우리는 지금 어디로 돌아왔어요? 다시 현실로 돌아왔죠. 지금 환상현실을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관대시 신문지로 싼 유해를 맨 처음 그 자리에 다시 묻어줬고 도톰하니 봉분을 만들고 떼짱까지 입혀놓고 보니까 엉성한 대로 형상을 갖춘 듯 싶었다. 참고로 여기서 봉분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얘기고 떼짱을 입혔다는 얘기는 때를 씌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잔디 같은 것들을 위에 더 씌워 놓는 거야. 이렇게 해서 흙더미면은 너무 그렇잖아. 그렇지?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바닥에 있는 그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 잔디 같은 것들을 살짝 긁어다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덮어 놓는 거야. 그럼 잘 자라겠지 나중에. 자, 노인은 술을 흙에 뿌려줬고 한 모금 마시고 발을 돌렸습니다. 오일병은 노파가 내준 북어를 내놓았고 덕분에 작은 술판이 벌어졌어요. 그쵸? 군대에 있는데 이렇게 술판 벌어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야. 일종의 음복. 음복이 뭔지 알아요? 음복. 우리 제사상 차리고 나면 조상님께 술을 바치잖아요. 그 술을 두 번째 장 이후부터는 이제 가족들이 나눠 마시는 거야. 조상이 나눠주신 술이라고 생각하고. 그 음복이라고 불러. 야, 봐봐. 야, 인마, 이런 느닷없는 장례식도 모두 너희 두 놈들 때문이니까 한 잔씩 해. 아이, 너희들 좋은 일 했어. 천당 가자 하면서 다른 녀석들도 뭐예요? 낄대고 있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유해 발굴 사업이 그냥 이벤트, 특이한 일, 그리고 그 덕분에 술 한잔 얻어먹을 수 있었던 기쁜 일인 거야. 근데 나한테는 뭐지? 아버지에 대한 저주와 공포를 훌훌까지는 아닌가? 아버지에 대한 공포라는 인식을 드디어 전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된 거지. 맞아?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 B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문제를 이렇게 냈겠구나라고 느낌이 와야지. 다른 부대원들과 나는 똑같은 유해 발굴 사업에 있어서 이쪽은 한편에 뭐랄까? 재미난 사건에 불과했다면 나한테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죠. 어떤 사건? 바로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전환됐기 때문이다. 이건 분명히 대응상이고 차이점이니까 차이점으로 문제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차이점은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봐봐. 술이 가득 차오른 반합뚜껑을 나는 두 손으로 받쳐 들었다. 그때 다음 문장이 뭐예요? 저것 봐래. 이거 누구 멘트야? 엄마 멘트야. 지금 그러니까 이 작품은 서술상 특징이 현실의 장면과 어머니와의 어떤 환상, 과거의 추억들과 환상들이 막 혼재하고 있는 작품인 거야. 그러면서 저것 봐라이. 날짐승들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이 말을 왜 하셨겠니? 날짐승은 뭐에 빗대진 말이겠냐? 아버지겠지. 때가 되면 돌아오실 거다. 난 아버지가 돌아오실 거라고 믿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됐어? 돌아오길 희망하는 거야.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고 나자 저마치 웬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자, 이 웬 사내는 아마 누구겠니 얘들아? 아버지 아닐까? 봐봐. 가슴과 팔목에 철사줄을 동여맨 채 사내는 이쪽을 중시하며 구부정해 서 있었습니다. 쾌간이 열려있는 그 사내의 눈은 중요한 단어야.
눈은 잔뜩 겁에 질려 있는 채로였어. 나는 드디어 그 존재의 눈을 봤어. 근데 그 존재는 지금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리고 쌩! 총성이 울려왔고 그는 허물어지도 앞으로 꼬꾸라지고 있었어. 불현듯 시야가 부옇게 흐려졌어. 뭐 했단 얘기야? 눈물이 핑 돌았단 얘기지?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주검의 모습을 보며 우리 아버지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어딘가에서 저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드는 거야? 눈물을 흘리게 됐잖아. 봐봐. 이게 왜 중요한 장면이야? 앞에서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그 눈은 뭐였지? 어디 갔어? 이 유튜브 마킹을 할 걸 그랬나? 잠깐만. 여기. 그 사내들 핏발선 눈을 번뜩이면 나를 쏘아보고 있었잖아. 나를 쏘아보는 공포의 눈이었던 그 눈이 지금은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는, 참고로 지금 생각해보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거라고 예상되는 그 전투 상황은 내 자신의 현재 나이보다 훨씬 어렸었던 때를 말하는 거잖아. 학도병이라니까, 학생 때라고. 그치? 그 아이는 총알 앞에서 얼마나 무서웠을 거야. 죽음의 상황 앞에서 얼마나 안타까웠을 거야. 엄마 보고 싶었을 테니까. 즉 우리 엄마, 즉 자신의 아내를 보고 싶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봐봐. 충격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아버지가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연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연민과 안타까움의 대상. 그리고 이제 뭐 할 수도 있게 된 거야?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야. 아버지가 없어서 우리의 삶이 힘들었던 건 맞지만 아버지가 불쌍하기도 하겠구나. 됐죠? 요걸 오케이 읽었으면 이 작품 잘 읽은 거세요. 네. 자, 마지막 마무리.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있을 것인가? 해마다 머리맡에 무성한 쑥부쟁이와 엉겅퀴꽃을 지천으로 피워대며, 자, 쑥부쟁이와 엉겅퀴꽃을 피워낸다는 얘기는 그냥 산에 피어있는 일반적인 들꽃을 말하는 건데, 그럼 이건 아버지가 묻힌 자리에 피어있을 만한 꽃들을 말하는 거겠지. 즉 아버지의 뭘 상징하는 거야? 죽음을 상징하는 거겠지? 그래서 아버지는 어느 버려진 밭고랑 어느 응달진 산기슭에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겠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까지 안 돌아오실 리가 없잖아요. 지금 수십 년의 세월 동안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읽었다면 얘들아 27번에 2번 선지까지는 다 해결됐던 거 기억하지? 자, 3번 문제부터 나머지 보자. 디귿이 아까 뭐였냐면 여기 중간에 있었는데 오케이. 언젠가 그 산에 보세요. 3번. 나가 아니라 나가 지각하는 대상을 주어로 삼았대요. 번역해 주세요. 나가 지각하는 대상을 주어로 서술했다는데 그 주어가 뭐를 말하는 거야? 방금 디귿 문장의 주어가 뭔데? 주어 안 보여? 이 문장 안선이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 디귿의 주어가 어디 있냐고. 왜 이가가 없으니까 안 보이냐? 이거 어렵나? 요거잖아. 그것은 사내이다잖아. 아니 이 문장에 수식어가 잔뜩 붙은 거야. 됐어? 읽어야지 이 정도는. 그건이라는 말은 그것은이라는 말의 구어체적 표현이잖아. 오케이? 그것은. 자, 그래서 이거 못 찾는구나. 자, 그것이야. 그것은 사내이다라는 문장이라고. 그래서 지각의 대상은 뭔데? 아버지지. 아버지를 부각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 맞지? 그것이야말로 그것은 뭔데? 오랜 시간 과거부터 막 이렇게 얘기되는 거잖아. 3번 오케이. 4번 저것 봐래 하는 엄마의 말이었어. 인용 부호 없이 서술된 바람이다. 맞죠? 그래서 인물의 목소리가 드러나고 있죠. 그 인물은 누군데? 어머니의 목소리죠. 마지막 미음. 불현듯 시야가 부옇게 올라온 건 지각의 주체를 알리는 표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치? 지각의 주체. 지금 뭔가를 깨닫고 있는 주체는 나일 텐데 나는 눈물을 흘렸다가 아니잖아. 그냥 눈물이 부옇게 흐려졌다고 돼 있잖아. 눈이. 그래서 누가 지각한 바를 서술한 것이지 모호한 상황이 빚어진다.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불현듯 실화가 풀어졌다가 실은 무슨 효과도 있다는 거야. 아버지가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고, 그렇지? 그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내가 이해한 눈물일 수도 있는 거잖아. 둘 다 되잖아. 답은 필요 없고. 됐어? 27번 해결됐어요. 자, 다음 문제 가보자고요. A가 뭐였더라?
A가 뭐였지? 잠깐만. A가 앞에 위에 어디가 있었는데. 오케이. 한마디. 한마디랑 그다음에 한마디. 저 그거네. 그 문제네. 자. 한마디라는 말의 기능. 이때 A 한마디는 엄마가 해준 말이고 B 한마디는 부대원들이 하는 말이었어. 얍. 답이 그냥 손 들고 있지 않니?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 답 몇 번이야? 엄마의 그 한마디는 나를 뭔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었고 부대원들의 한마디는 나는 혼자서 혼자 막 심각하고 긴장 타고 막 이런 복잡한 머릿속인데 부대원들은 즐겨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 긴장감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 정답 몇 번이야? 3번이지. 빡 하고 나와야죠. 잠깐만. 미쳤나 봐. 미안해요. 엉뚱한 소리를 했었네? 아닌데. 이게 답지 4번이라고 돼 있다고? 3번 아니야? 3번 3번 맞잖아. 내가 좀 잘못했다. 깜짝 놀랐네. 아니, 너무 3번이잖아. 봐봐. A는 이야기의 긴장감이 형성되는 요인이다. 왜? 내가 아버지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이 만들어지는 장면이었잖아. 그치? 답 찾고 있어? 답이 4번이라고 돼 있니 혹시? 3번이야. 3번이야 이거. 4번이라고 돼 있다면 혹시 오타일 거야. 미안해. 그때 선생님이 그래서 이거 교정본 줬었잖아요. 해설지 교정본 있으니까 그걸로 꼭 잘 체크 좀 해줘. 알겠지? 미안해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만들 때 조심했어야 되는 건데 해설이 하나가 이렇게 밀렸어요. 이렇게 하나 둘 밀리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그런 거야. 미안해요. 3번 맞습니다. 자, 그러면 깜짝 놀랐네. 긴장감이 형성되는 요인 맞잖아. 그리고 B 이야기는 이야기의 긴장감이 완화되는 거지. 됐어요? 자, 뭐 나머지에 심화된 주제, 절정의 트름, 추진력, 종착점, 시발점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나와 있는데 전부 다 어토덩토하는 얘기들이니까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이 두 개가 대응쌍이라는 것만 잘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29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가와 나에 대한 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 가가 뭐였냐면 저것 봐라이.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오는 거래이 라고 했던 가고요. 나는 엉겅퀴꽃이랑 쑥부쟁이 그런 걸 말하는 거였죠. 자, 선지를 보기 전에 이 문제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두 개의 소재를 왜 두 개를 나란히 놨을까? 날짐승은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리고 엉겅퀴랑 쑥부쟁이 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걸 상징하는 거지. 서로 반대되는 소재잖아. 그걸 가지고 만든 거잖아. 선지를 그 상태에서 그걸 알고 보세요. 그냥 또 얘도 바로 4번 가지지 않냐는 거야. 바로 4번이 가지지 않니? 그러니까 문제를 의식하고 풀으려고 그냥 선지문 1번부터 차분하게 읽어나가는 것도 좋은데 이제 여러분들은 고3이거든요. 속도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 선지를 한눈에 읽는 것도 연습일 것 같아요. 이 정도 지문이라면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방금 28번 문제나 2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답이 한눈에 보여야 돼. 왜? 적절한 거 그거 하나를 찾는 거니까. A. 연상되는 상황이 현실이 되는 경우. 그게 뭔데? 아버지의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 나잖아, 나. 꽃이니까. 그러면 가에 투영된 영어는 뭔데? 아버지의 생환이죠. 생환은 실현 가능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생환을 해?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거잖아. 됐지? 자, 뭐 5번에 무슨 이념의 편향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작품은 이념을 다루지 않아요. 자, 이 30번 문제 가봅시다. 자, 이 문제도 보기를 먼저 보고 의도를 파악하면 되는 문제야. 봐봐. 부정적인 방향으로 응고된 기억.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겠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지. 아버지에 대한 뭐죠? 공포였죠. 공포의 대상이었던 아버지를 긍정적 방향으로 재편. 뭐 했어 지금 여기서? 연민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렸잖아. 즉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심리요법의 일환으로 작용하는 이 기억 재응고화라는 게 있어요. 심리용어인데 요즘엔 이렇게 그 산문, 그러니까 소설이나 시, 문학 작품에서 보기를 끌고 올 때 심리학 용어를 가져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인물의 심리나 정서 태도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할 이유는 당연히 없어요. 뭐랄까 심리학에 대한 공부는 나중에 전공으로 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나오는 말들이 어떻게 문장의 내용과 연결되는지만 잘 보시면 돼. 하면서 뭐 하는 거야? 재응고를 하는 거는
상처로 남은 기억을 재구성하는 거야. 재구성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의미와 가치에 대응시키는 거지. 방금 뭐였어요? 철사였죠. 아버지라는 그 공포의 인지를 철사랑 연결시킨 다음에 그 철사를 날려보내버린 거야. 됐지? 그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자, 1번부터 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건 뭐 읽을 수밖에 없겠네요. 1번. 낙인과도 같은 유년 시절의 기억을 성인이 돼서도 떨쳐버리지 못했다는 고백에 비추어 보면까지. 본문의 내용입니다. 맞죠? 성인이 되고 나서 군대 가서까지 아버지는 무서운 존재였잖아. 그것을 비춰보면 그 영향력에서 응고된 기억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겠구나. 그쵸? 뭐 어려운 말 아니야, 그지? 어렸을 때 기억이 어른까지 가는구나. 저거 떨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구나. 두 번째, 죄악과 불길한 예감을 유발한 동인을 추적해 본다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마음의 상처로 남았죠. 그쵸? 공포. 나의 심리적 불안정이 비롯된 거야. 문제 없죠? 3번. 줄묶음을 내던지는 노인의 행위. 뭐였죠? 그것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기억이 재구성됐지. 그 순간 기억하죠? 두 번째, 물사발을 올리는 어머니의 행위. 이건 뭐였죠? 아버지가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여주셨던 그 시절을 내가 기억해낸 거야. 이 두 개의 행위가 제시된 부분을 보면 오케이. 나의 기억을 재구성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대. 이들이 누구야? 노인이랑 어머니야. 그럼 이 문장이 맞으려면 노인과 어머니는 나의 기억을 재응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야. 말이 돼 이게? 3번이지. 쉽지. 오케이? 4번. 모래밭에서의 어머니 영상과 사내의 영상이 환영이 어우러졌습니다. 과거에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 두 존재가, 아니 그 아버지라는 존재가 이제 어머니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존재가 됐죠. 그렇게 하면서 기억이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잖아. 마지막 5번.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유해되면서 정서적 반응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면 부정적인 기억을 재구성해서 심리적 안정을 회복해가는 경우의 어떤 사건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겠구나. 판단하는데 문제는 없겠지. 괜찮나요?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아버지의 기억의 저편? 잠깐만, 뭐였지 방금 제목이? 땡큐, 아버지의 땅. 거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자, 한 타임만 좀 숨 좀 돌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청산행하고 뒤에 작품들 마지막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잠깐 끊어갈게요.